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이빨 터는 시사방송 이슈 이투다 백승현입니다. 자, 이제 4화입니다. 한 주 동안 정치권에 시끄러운 일이 워낙 많아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일이 많은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한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하피디는 이번 일주일 동안 신문 좀 보셨나요? 전 다이나믹한 일주일 보내느라 네. 신문을 미처 못 봤네요. 네, 차라리 신문 안 보시는 게 더 마음 편했을 거예요. 네. 원래 이번 4화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판결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트윗글 문제가 터졌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트윗글 수사에 대한 외압 혹은 항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결국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문제는 좀 뒤로 다음 기회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정치불감증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리적인 해결보다 정쟁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면 이른바 정치에 투쟁적인 요소가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의 정치적인 문화를 없애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찾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슈 이수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땡통뉴스로 시작을 해야죠. 출연자 한 분도 모시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번 주엔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님 아무튼 이런 분들 또 안철수 의원님 이런 분들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선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좀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 국정원의 트위터 논란과 댓글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방송이 좀 진행될수록 점점 무거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일단 지난 방송에서 문재인 의원 그리고 청와대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두 지지자분들께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런 말씀 하고 싶고 이번에도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국정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검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그러이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꺼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약 3개월간 트위터에 무려 55,689회의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는 트위터에 리트윗된 글 숫자까지 포함한 건데 일단 기존의 공소장에 있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보다 무려 15.1배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좀 감이 오진 않지만 일단 제게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이네요. 일단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정말 명백한 정치적 중립에 위반 행위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 법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까요? 법 감정상으로는 적어도 국정원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일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국정원 직원이 올렸다고 추정되는 트윗글을 몇 개 읽어봤습니다. 일단 정치적 성향의 글들인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것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 까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였고 좀 이런 것을 보면은 국정원이 평소에 댓글 다는 것이
대북 심리전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보기에 치졸해 보였던 게 야당의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노골적인 비난이나 또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박근혜 후보를 좀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글들이 보였었고 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글도 약간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표현 자체가 이게 국정원 직원이 달았다고 하기엔 수준이 좀 너무 낮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에 나와 있는 좀 굉장히 어렵네요 이것도. 별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글이 북한 정권의 나팔수나하는 문재인. 문재인의 대북과는 종북을 넘어 간첩 수준. 문재인이 왕수석 시절에 청와대의 80%가 주사파였죠. 국가 유공자들도 아니고 운동권의 주사파 꼴통들로 가득 채워진 청와대에서 뒷전이고 그들의 나라만을 위해서 꿈꾸었던 뭐 이런 글들 올라왔네요. 또 굉장히 원색적인 글도 나왔는데 문재인 안철수 자위행위 묘사 충격 그림 보니 이건 뭐야. 아이고 진짜. 이거 대박인데. 통진당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단다. 누구랑 스와핑을 하려고 언론과 붙어 먹으러 나왔을까? 이건 제가 사실 종북주의자들이나 통합진보당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글들은 좀 국가 직원이 올렸다고 하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네, 씌우려는 네. 그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요. 근데 요즘이 또 어떤 시대인데 뭐 이렇게 좀 과도한 메카시즘이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좀 확실히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대북 심리전까지는 뭐 할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국정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의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법 규정 자체가 엄격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원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면은 국정원 직원의 문제, 교육 문제, 수준 문제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땐 이건 거의 뭐 박근혜 후보를 도와준 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만 샀다 이런 글들 보면 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또 문재인 후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선이 아예 안 됐다, 대선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국정원의 수준이 너무나 좀 낮았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한 건데 너무나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국정원법이든 뭐든 마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국정원 활동에 대한 좀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정치적인 거에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법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국정원 직원도 찔려가지고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런 관련해서 법률, 뭐 이런 규정, 뭐 지침 이런 것들을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좀 끝내긴 아쉽지만 오늘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있다가는 저희 방송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도 원래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혹은 항명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까 했는데 더 이상 이 문제에 있다가 안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약간 스포츠 소식이 좀 슬픈 것들이 많았죠. 류현진 선수가 소속돼 있는 다저스 팀이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패배를 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7차전에 마지막으로 꼭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거 보고 싶었는데 좀 안타까웠고, 또 아무튼 이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일주일이었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다음 주에는 좀 더 신나는 일이 많았으면 하고요. 다음엔 좀 더 희망차고 활기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이빨 터는 시사방송 이슈잇 수다였고요. 저는 이슈잇 수다의 진행을 맡은 백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필이 다음 주에 정치 얘기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 그만하자. 연애 얘기만 합시다. 연애 얘기만 합시다.